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운전하면서 지금 차가 너무 막혀서 그냥 좀 심심풀이로 그냥 썰들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벌었었던 금액에 따른 뭐랄까 감정 변화라고 해야 될지 뭐 특별히 주제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벌었었던 금액에 따라서 뭐 어땠었는지 그냥 그런 거 이야기를 심심풀이 얘기로 하도록 할게요. 뭔가 전달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뭐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라는 얘기도 아니라 그냥 제 경험담을 소소하게 풀어놓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뭐 영원부터겠죠. 영원부터 제가 오늘 영원부터 그러니까 월 수입이 영원부터 2천만원까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영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원일 때가 아무래도 가장 많았던 때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성인이 된 다음에 30대가 되어서도 영원이었을 때가, 한 달 수입이 영원이었을 때가 꽤나 많이 있었고, 뭐 대학교 때 뭐 그럴 때도 있었는데, 잘 생각해보면 또 완전히 영원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영원이면은 굉장히 쪼들리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 또 많이 있었던 구간이 바로 한 20에서 30만원 정도 벌 때의 구간이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뭐 한 20만원 조금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냥 다 포함을 시켜서, 첫 번째는 언제였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신문 배달을 할 때였어요. 신문 배달할 때 제가 그때 조선일보 신문 배달을 했었는데, 그때가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100부를 돌리면은, 그러니까 한 달에 100부를 돌리면은 1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20부를 돌려서 22만원을 벌었습니다. 22만원을 벌어서, 그때 당시에 22만원이면 어떻게 보면은 꽤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돈을 벌어서 부모님한테 내복도 사드리고, 원래 첫월급 사드리, 요즘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첫월급 타면은 내복 사드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또 했었던 것 같고,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도 한 2~30만원 정도 벌 때가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호텔 같은 데서 주말에 알바를 하거나 뭐 가끔씩 알바를 이것저것 할 때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2~30만원 가지고는 대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먹고 살기는 굉장히 힘든 금액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정말 돈이 없을 때는 하루에 저희 대학교 앞에서 1,000원에 10개짜리 붕어빵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막 그거 먹고 버티고, 아니면은 너무 돈이 없을 때는 친구들한테 얻어먹기도 하고, 제가 자주 가는 밥집이 있었어요. 밥집에 가면은 아주머니께서, 제가 그때 곱창덮밥을 맨날 시켜 먹었는데 곱창덮밥에다가 밥을 3그릇씩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1인분을 시켰는데 밥을 3공기를 넣어주셔서 그거 가지고 하루를 버티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30대가 넘어서부터는 소득이 완전 0일 때는 별로 없었고, 조금씩 이렇게 뭐 렌탈 수익이라든지 여러가지 좀 작다한 수익이 뭐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성인이 되시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한 달에 진짜 최소한 몇십만원 되잖아요. 저도 지금 결혼하고 하다 보니까 뭐 작업실 월세에다가 제가 또 전세 대출 받은 거 이자에다가 뭐 이것저것 하면은 진짜로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는데, 뭐 이거는 금액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말은 못하겠지만 되게 많은 돈이 나가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도 2~30만원 벌었을 때, 대학생 때는 그래도 살만 했었던 것 같은데 성인이 되어서 그 정도는 참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0만원 구간입니다. 100만원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작가를 생활을 이제 처음에 개인전 데뷔를 하고 하면서 거의 수익이 없었을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의 몇 년 동안의 꿈이 작업을 통해서 한 달에 진짜 100만원이라도 벌었으면은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정도 벌면은 내가 어디 알바를 하더라도 한 달에 100만원을 벌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종일 알바를 하지 않는 이상, 종일 알바를 하면 또 작업을 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알바를 하지 않고 100만 원을 벌면은 제가 부모님 댁에 얹혀 살고 있으니까 재료비랑 해가지고 그냥 먹고는 살 수는 있겠다, 작업을 놓지 않을 수는 있겠다 하는 금액이 100만 원 정도였는데, 제가 처음으로 100만 원을 벌었을 때가 대학교 때 막노동을 할 때였어요. 막노동을 할 때 제가 뭐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직영이라고 하거든요. 그 공사 현장에 직영으로 있는 그런 팀인데, 거기서 이제 일당 한 4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한 달 정도 일하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저희 집에서는 또 제가 돈을 버니까 돈을 버는 만큼 용돈을 안 주셔서 어쨌든 뭐 이렇게 쓰는 거는 비슷비슷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100만 원 써가지고 한동안은 되게 기분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건 학생 때 일이고, 그때 말고도 이제 작가가 돼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었던 일은 초반에 많이 있었고, 사실은 지금도 가끔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수입이 이렇게, 작가라는 사람이 작품이 팔릴 때가 있고 팔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제가 몇 년 전쯤부터는 아예 수입이 0인 적은 사실은 거의 없긴 했어요. 왜냐면은 뭐 렌탈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저작권료 수입이나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거는 워낙 작은 거고, 주된 수입은 작품이 판매가 되어야 하는 건데, 근데 아무튼 100만 원 정도 들어오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적자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오히려 되게 큰 돈을 벌거나 그럴 때보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작품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작품을 팔아서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던 때가 있거든요. 이상하게 통장에 훨씬 더 큰 돈이 들어있을 때보다 그 100만 원이 되게 크게 느껴지고, 오히려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제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100만 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느낌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통장에 100만 원을 받고 나서 그 돈으로 버거킹에 가서 비싼 세트는 못 먹죠. 근데 이제 제일 싼 세트를 먹으면서 참 기분이 좋다, 오히려 굉장히 마음이 가볍고 뭐 그런 느낌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참 희한하죠. 100만 원이라는 돈이 참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부모님 댁에 얹혀 사느냐 얹혀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같은 금액을 벌어도 기분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생 때 100만 원 버는 거랑 제가 지금 나이를 먹어서 100만 원 버는 거랑은 다르니까, 자, 그 다음엔 이제 한 200~300 정도의 월 수입 구간입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제가 벽화를 할 때도 그럴 때가 있고, 물론 작가일 때도 지금도 한 달에 그 정도를 벌 때가 있어요. 작가, 그러니까 그 영원까지는 아니지만 2천만 원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평균 수익을 어떻게 낸다라는 게 친구들도 많이 물어보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평균적으로 얼마를 버냐. 근데 차이가 너무 커요. 너무 크기 때문에 평균을 내기가 참 힘든데, 200~300을 벌 때, 제가 옛날에 벽화 알바를 할 때, 벽화 사업을 했었을 때, 근데 그때 벽화 사업을 했었을 때도 수익이 이제 천차만별이긴 했어요. 한 달에 몇십만 원 벌 때도 있고, 가장 크게 벌 때는 물론 밀린 돈을 받는 거긴 했지만, 그때도 한 달에 통장에 1000만 원이 찍힐 때도 있긴 있었어요. 아무튼 200~300을 벌게 되면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할 일을 다 했다. 그냥 지금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벌면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마이너스기는 하거든요. 마이너스기는 하지만 그냥 그래, 뭐 이 정도 벌면은 한 사람의 몫은 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제가 한 달에 만약에 진짜 들어오는 수입이 200~300이면은 100% 적자가 나기는 해요. 근데 옛날에 200~300을 벌었을 때,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의지를 하고 작업실 운영도 하지 않고 돈 나가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200~300이었을 때는 기분이 되게 좋았죠. 기분이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그냥 이제 보편적으로 그냥 다 아실 만한 이야기인 것 같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한 500 정도 이상 벌게 되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약간은 이때부터는 좀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는 게 있어요. 물론 남는 돈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제가 또 뭐 직장인들 500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월급 한 500 받는 사람이 자영업자나 사업하는 사람이 700 버는 것보다 월급 500이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비슷하게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따박따박 들어오고 내가 쉬는 날에 좀 쉴 수 있는 거랑, 대부분의 저 작가 같은 사람도 그렇고 자영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쉬는 날이 아마 쉬는 날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함에 살고 있고, 근데 그렇게 힘든 와중에 월 수입이 500이 넘게 되면은 그래도 잘했다, 그리고 뭔가 마음에 좀 여유도 좀 생기고, 뭔가 내가 필요한 거를 지출을 하려고 해도 그래 뭐 이 정도 써도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500에서 바로 1000만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한 달 수입이 그리고 이제 이게 일정하게 들어온다, 1000만원이 일정하게 계속 들어온다, 매달 그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여유가 생겨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참 되게 조악하다고 생각하고 참 어른이 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000만원이 매달 이렇게 벌게 되면은 진짜로 마음이 되게 여유롭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뭐 내가 밥을 사고 뭐 하고 하는데 되게 여유로워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살면서 갑자기 쓰게 되는 돈 있잖아요. 뭔가 경미한 사고가 났다라든지 뭔가가 돼가지고 내가 손해가 생겼어요. 금전적으로 뭔가를 잘못 사가지고 수십만 원을 날리게 생겼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좀 돈이 없으면은 되게 짜증이 나잖아요. 되게 짜증이 나고 이걸 어떻게 하지, 되게 짜증이 나고 막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데, 근데 그 정도 이상을 벌게 되면은 뭐 괜찮지 뭐, 그거보다 내가 거기에 신경 쓰는 것보다 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게 더 이득이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쯤부터는 돈보다는 약간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좀 돈을 좀 아끼거나 뭐를 하려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내가 조금 돈을 쓰더라도 내가 기분이 좀 좋아지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내 일을 좀 더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무튼 한 1000만원 정도 벌게 되면은 일단 장점으로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고, 딱히 막 이렇게 부러운 사람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버는 뭐 몇천만원 버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 뭐 엄청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 벌면은 내가 남들 사실 뭐 부럽지 않게 쓰면서, 물론 엄청 많은 돈은 아니에요. 내가 명품을 산다거나 그럴 수 있을 정도로 막 흥청망청 쓸 수 있는 돈은 아닌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돈도 모으면서 나중에 좀 집을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큼 좀 저축도 하고 뭐 그렇게 돼서 좀 부러운 게 잘 없게 돼요.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오히려 100만원을 벌 때보다 뭔가 좀 강박관념 같은 게 생겨요. 그러니까 한두 번 이렇게 그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속적으로 수입이 이제 1000만원이 넘게 되다 보면은 어느 달에 내가 그 1000만원의 커트라인을 넘지 못하면은 되게 불안한 거예요. 되게 불안하고, 왜 이러지? 뭔가 문제가 있나? 아니면은 아무튼 되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원에 맞게 뭔가 그 목표치를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뭔가 강박관념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그 커트라인을 넘은 사람, 넘지 못한 사람, 막 이런 희한한 강박관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앞서 말했듯이 오히려 100만원, 통장에 100만원이 있으면 마음이 여유롭게 되는 신비한 일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희한한 게 있어요.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달에 2000인데, 사실 저도 달에 2000을 벌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되게 드문 일이에요. 되게 드문 일인데, 물론 작품 판매만으로 2000만원은 아니고, 물론 이제 그게 작품 판매 플러스 거기다가 저작권료 같은 게 되게 많이 들어왔을 때, 그럴 때겠죠.
근데 2천만 원이 한 달에 벌게 되면은 진짜로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를 막 몇 년째 쭉 벌면은 모르겠는데, 가끔 일이다 보면은 200만 원, 2천만 원이 들어오면은 뭐 대기업 회장이든지 뭐 잘 나가는 의사나 뭐 연예인 이런 사람들도 크게 부럽지가 않는 그런 마인드가 들어요. 뭐 내가 뭐 이 정도 이상 더 벌면 좋겠지만, 벌면은 뭐 부러울 게 있나?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써도 저축되는 게 훨씬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마인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도 내가 다음 달에 만약에 뭐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해봐요. 해외여행을 가면서 한 300 정도, 좀 동남아 같은데 저렴하게 가면 300 정도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 가는 게 전혀 부담이 없는 거예요. 뭐 내가 지금 이번 달에 번 돈에서 되게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 달에 내는 월세나 뭐 이런저런 걸 하더라도 그게 되게 크게 부담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가서 뭐 누구한테 뭐 용돈을, 뭐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용돈을 준다라든지, 아니면은 또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돈을 사준다든지, 아무튼 그런 것도 뭐 1000만 원대랑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2000만 원대에 대해서 가장 큰 차이는 진짜로 대기업 회장도 그냥 부럽지가 않은,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뭐 그 사람들처럼 돈을 막 엄청 많이 쓰거나 강남에 아파트를 사거나 뭐 그럴 생각까지 있는 거는 아니니까, 내가 사는 삶의 수준에서는 그렇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뭔가 돈에 대해서 초월한 듯한 이런 좀 명언 같은 거를 남기거나 뭔가 깨달은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는데, 저는 사실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사실은 진짜 돈이 잘 안 벌리면은 되게 심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나도 모르게 짜증도 많이 내기도 하고, 또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상하니만큼 마음이 여유롭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사람이 돈에 대해서 초월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솔직하지 않은 게 아닐까 싶어요. 막 되게 돈 많은 대기업 뭐 재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난 작은 돈에 연연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어디 뉴스에 나오시는 거 보면은 우리처럼 뭐 요만큼 하는 게 아니라 이만한 걸로 이제 하시잖아요. 결국에는 돈이 많은 재벌이든지 돈이 없는 사람이든지 다 돈 때문에 이렇게들 하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라고 해서 돈에서 초월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사람들, 그런 돈이 있는 사람대로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또 없는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긴 한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어르신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있을 땐 있고 없을 땐 없어서, 그러니까 있을 때는 있는 대로 그냥 차라리 썼으면 참 좋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돈이 옛날에 많았다가 망하신 분들, 그때 좀 더 놀러 다니고 좀 뭐 할 걸, 이런 말씀도 하시고. 아무튼 제가 옛날에 막노동을 하면서도, 막노동할 때 같이 일하던 아저씨가 뭐 집이 몇 채씩 있고 엄청 잘 나갔다가 이제 그게 망하셔가지고 같이 막노동 하시던 분들도 있고, 참 세상에는 엄청 여러가지 사연들이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같이 막노동 하던 형은 한양대 공대를 나와가지고 나이가 30인데 다들 왜 취업을 안 하냐고, 왜 여기서 막노동을 하냐고 하는데 거기서 막노동을 했거든요. 자기는 이게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면서. 돈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욕심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욕심이 없어야 돈이 들어온다 라고 한다고 해도 그게 솔직한 심정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에 대해서 초월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여건이 안 받쳐지는데, 돈에 대해서 마음만 그냥 초월한다고 해서 뭐 초월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아직도 오늘 언급했었던 그 많은 그러니까 편차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 당장 다음 달에 얼마를 벌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돈이란 이런 것이다, 뭐 어떨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없고, 나는 이 정도를 벌 때 이런 마음이 들고, 사실은 오만한 생각들도 많이 들긴 해요.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해보자면은, 매달 이제 진짜
한 1000만원 정도씩 수익을 벌거나 할 때는 이런 게 있어요. 나 이 정도 버는 사람이야, 막 이런 거를 뽐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약간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참, 제가 간사하고 좀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그럼 유튜브 수익은 어떤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다음 달쯤에 이번 연도에 유튜브로 수익을 얼마나 얻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하여튼 특별한 주제 없이 그냥 주저리주저리 제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도착을 했으니까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유익한 영상은 아니었지만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